네, 배우 김성민 씨가 7시간 수술을 받고 아직도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자살 시도를 해서 어제 새벽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사실은 이제 마약 투약을 2번 정도 한 게 있어서 재기를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또 안 좋은 소식이 와서 어제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 김성민 씨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약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어제 발단이 된 건 어제 새벽 1시 15분입니다. 이제 이 아들, 18살짜리 아들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경찰이 바로 달려옵니다. 예. 바로 딱 오니까 이 부인분께서 별일 아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남편이 김성민 씨라는 걸 얘기를 안 했어요. 혹시라도 또 이 마약 투약 전력에다 예. 가정폭력까지 예. 얘기가 나오면 네. 또 문제가 되니까 끝까지 안 했다가 괜찮으니까 돌아가라 경찰한테. 그래서 경찰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친척 집에 가서 자겠다. 뭐 아내 어쨌건 부부싸움을 했으니까. 그리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김성민 씨가 뭔가 부부싸움 이후에 자살을 하려고 했었다는 건 옛날에 그 법원에 냈던 탄원서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그게 갑자기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바로 경찰에 다시 전화를 해서 남편이 혹시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으니 이렇게 네, 예.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지 한번 봐달라고 해서 딱 경찰에 들어가 보니까 샤워기에 보면 샤워 지지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넥타이로 목을 메고 있었던 상태인데 의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7시간 걸쳐 수술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굉장히 그래도 잘 나가던 연예인 배우였고 인어아가 씨인가요? 2002년과 2004년인가에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네. 스타덤에 올랐던 분인데 그래서 그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추락이 더 안타까운데 부인이 유명 치과 뭐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 당시에도 굉장히 화제를 모았고 또 부인이 재혼이라고 그래서 그 부인을 좀 재혼 소식을 좀 숨겨주기 위해서 이제 몰래 결혼식도 올리고 이런 애틋한 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 뭐 치과계 이효리라고 뭐 불리는 예. 분하고 뭐 재혼을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출소 후에도 치과에 이 부부가 함께 뭐 공동 참여하는 식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남편의 그 입장에서는 지금 그 수입 자체가 상당히 그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예. 왜냐면 연예인이다 보니까 어쨌든 뭐 작품을 하든 프로에 출연을 해야 되는데 네. 마약 전과 때문에 사실은 그 출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 제가 그 추정컨대 남성의 어떤 권위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뭐 실패감 뭐 이것도 상당 부분 뭐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술을 먹고 된 상태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그 가정폭력의 그 악순환의 고리에 좀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내가 항상 자살하겠다 죽겠다라고 한 그 얘기 자체는 자살하고 싶지 않으니까 사실은 좀 의지와 구원을 해달라고 하는 자살자의 사전 신호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큽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서 이것을 미리 그 알아차려서 무엇인가 심리적 지지와 보완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없고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주 후에는 가정폭력으로 그 연결이 됐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뭐 상태에 이르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금 이른바 그 뭐 저온 체류라고 해서 이렇게 그 장기 자체가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계속 반응을 하면 안 되니까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뭐 네. 응급치료 지금 상태에 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쉬운 게 사실 최초의 그 마약 투약 혐의로 그때 이제 구속 기소돼서 나중에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는데요. 구치소에서 자살 가능성이 높은 재소자라고 해서 유리독방에 유리독방이 있어요? 예, CCTV로 네. 24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수감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런 독방 네, 그런 독감이 있어요? 있습니다. 아, 독방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번에 이제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을 때 그 부인이 이제 쓴 탄원서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싸움을 하면 자살을 하겠다라고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 좀 잘 좀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예. 내용들을 냈던 걸 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 무언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네. 사실 어제 부인 입장에서 지금 정말 마음 아프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때 정말 그 순간에 경찰에게 한번 들어서 한번 봐달라고 했었으면 그랬으면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이 사태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거는 물베기가 아닌 진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다음 연예가 소식은요. 곽현아 씨라고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나 일에 나온 여자야 뭐 이렇게 해서 유명했던 분인 것 같은데 네. 뭐 영화 찍으면서 논란이 있었다고요? 저랑 같이 지금 방송도 하나 같이 하고 있는 분인데요. 한다고 네, 있어요?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친하세요? 네, 뭐 개인적으로 좀 친하죠. 아,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내용이 뭐냐면 영화를 촬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상반신 노출신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감독이 이걸 촬영하면서 곽현아 씨는 이걸 사용하지 말아달라. 네. 그리고 합의가 돼서 개봉한 영화에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 위에 이제 IPTV나 감독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 상반신 노출신이 나와서 이거는 내 동의 없이 허락 없이 찍은 것을 내보냈다라고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고 결국 검찰에서 이 영화 감독분을
이제 그 성폭력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에 보면 카메라 등 촬영해서 유포하는 죄가 있잖아요. 네. 몰카 찍어서 네, 그 유포한 마치 그거랑 그거예요? 비슷한 것처럼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네.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를 떠나서 굉장히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지금 사실 본인이 어쨌든 동의를 하고 찍긴 찍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감독한테 그러면 그 권한이 다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 네. 감독 입장에서는 아니 영화의 흐름상 꼭 필요해서 찍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 편집하고 사용하는 거는 감독 연출자의 권한이지. 네. 예. 애시당초 촬영 자체라는 게 촬영을 해놓고 이런 거는 이건 앞으로 이게 만약에 내가 유죄를 받게 되면 앞으로 영화 감독들 감독 어떻게 하냐. 아. 영화 찍고 아이 그 배우가 저거 틀지 마 저건 하지 마세요라고 아. 하면 못하면 그 영화 흐름상 필요한 걸 못 쓰는 거 아니냐라는 예. 입장이고 곽현아 측은 그 영화 흐름상 별로 필요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때 찍을 때도 안 쓴다고 해서 찍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쓴다고 해 찍었다. 예, 계약서는 없어요. 계약서는 아. 계약서가 없으니까 지금 그 부분이 논란이 됐다가 검찰에서는 일단 곽현아 씨의 얘기가 더 맞다고 판단해서 일단 기소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이건 좀 재판 과정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사한 판례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문제가 돼서 법원까지 온 거 거의 그 기소가 아. 되는 건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뭐 영화 보면 굉장히 노출심 많은 영화들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찍을 때 동의했는데 나중에 저거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데 네. 일단 검찰 수사 과정을 제가 모두 들여다본 게 아니기 때문에 곽현아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나 뭐 내용들이 검찰 입장에서만 맞다고 판단해서 기소를 한 거거든요.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일반 그냥 그 카메라 우리가 몰카 같은 거 그것만 이제 찍었다. 만약에 그 영화가 아니고 예. 그래서 찍을 때는 동의를 했지만 그 다음에 이것을 어디다 올리는 것은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리게 되면 이것은 이제 성폭력 관련된 법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이제 그 법리를 지금 적용한 것 같습니다. 거죠? 예. 처음에 찍을 때는 동의를 분명히 했지만 올리는 것까지 내가 동의한 것은 아. 아니다라고 본다면 이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그 법적 논리에는 상당히 부합하다. 부합하죠. 예. 다만 이제 이것이 그 예술이라고는 커다란 그 측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영화 그 감독자의 재량 범위를 인정해 줄 것이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번 그 건에 있어서는 이 곽현아 씨가 사전에 분명히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말을 바꿔서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이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지 않을까 보는데 과연 예술을 하는 입장이나 뭐 영화 감독의 이른바 그 업계에서 이른바 또 관행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정에서 좀 가려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승기 씨도 가수 이승기 씨 지금은 이제 군대에 가 있는데 네. 뜬금없는 루머 때문에 곤욕을 치렀나 봐요. 사실 저도 이렇게 카톡으로 이게 문자를 거의 받았는데 다 받았을걸요? 네. 뭐. 받은 걸 해서 네. 저는 퍼날르지는 않았습니다. 네. 너무 황당해서. 네. 내용이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 이승기 씨가 뭐 지금 총각이잖아요. 네. 근데 모 여성분과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낳은 분이 이분이다라고 해서 사진까지 올라왔어요. 그 여성분의 사진. 네, 그 여성분의 네. 사진까지 올라와서 저도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하고 너무 놀랬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아까 말씀하셨던 건 루머라 저도 뭐 그냥 뭐야 그러고 말았는데 이게 유포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되고 유포가 된 게 이승기 씨도 이승기 씨지만 이 여성분도 진짜 황당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본인의 보니까 사진이 막 최초 돌아다녔죠. 유포자가 이제 확인이 됐는데 최초 유포자가 이동통신사 직원이고 네. 네. 그냥 자기 동료 여성분 사진을 찍어서 여성분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렇게 이승기 씨. 황당해. 그 여성분 입장에서도 지금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냥 참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내 사진이 내가 이승기에 애를 낳은 사람으로 지금 아. 전 국민에 퍼져버리니까 네. 굉장히 황당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승기 씨가 그래서 최초 유포자를 잡아달라 예. 네. 해서 잡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이동통신사 측에서는 최초 유포자가 본인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왜 그 부분을 시시하게 됐는지 이거 일단 회사의 뭐 명예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분 최초 유포하신 분이 아마도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그냥 장난삼아 한두 명한테 보낸 건데 네. 이게 이승기 씨에 대한 게 누가 이렇게 딱 봐도 그렇죠. 이승기 씨 울고 있단 말이야 하면 자꾸만. 요즘에 SNS로 100만 명한테 퍼지는 거 30분도 안 걸려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해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요즘에 옛날에는 과거 연예인들이 이런 거 루머 돌면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나는데 신경을 안 썼다가 예. 이제는 거의 하루 만에 온 국민이 야 이승기 A 때 이게 돼버리니까 네.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대응하지 않으면 맞나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요즘에 연예인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추세입니다. 요즘엔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법적으로 걸면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것도 원칙적으로 하면 이제 명예훼손자이죠. 네. 왜냐하면 전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카톡 방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그 따지고 보면 지금 아까 뭐 받은 대부분 다 받았다고 했는데 또 보내신 분 여기 있을 그 저는 안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사의 어쨌든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 한계가 그 분명히 예. 있다 보니까 그 최초 유포자에게만 사실 찾아달라. 네, 그리고 네. 이제 사이버 수사대에서도 최초 유포자만 지금 어쨌든 찾았던 거 같고요. 그리고 또 뭐 흥미로운 뭐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래도 그 이승기 씨는 뭔가 좀 신뢰 있는 내용으로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래도 찾아가서 네, 뭔가 책임지는 뭐 책임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아니라 이런 내용까지 네. 그 SNS 메시지에 있는 거 보면 상당히 예. 좀 흥미로운 어떤 사건이 근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회사 이동통신사가 시시하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메르스 사태 때 네. 자기 병원이 문 닫힐까봐 아. 쉬쉬해가지고 얼마나 덮어졌습니까? 맞아요. 예. 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 정도 회사의 통신사면은 책임감 있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직원을 잘 관리를 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하고 서로 경각심을 갖도록 그런 태도로 나와야지 네. 쉬쉬해가지고 덮어질 일입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예. 회사 이익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민정상임 원장 얘기 들으셨으면 꼭 사과하시기 바라겠습니다.